과제를 다 모아서 비슷한 것끼리 다 나눠서 그룹화를 한번 해봤어요. 일단 요거 이야기로 오늘 처음에 좀 시작을 해보죠. 이걸 보는 게 파이썬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이렇게도 하는구나. 제가 이 파일의 제목을 One Problem Multi Solution이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참 이상하게도 푸시네요. 그래서 어떤 풀이법이 근사한 건지, 어떤 풀이법이 조금 비효율적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요 이야기 한번 해야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이 들여쓰기가 중요하죠. 네. 네, 그 들여쓰기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요. 탭 키로 하거나 빈칸으로 하거나. 근데 기본적으로는 탭을 하거나 또는 빈칸 4개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콜앱 사이트는 옵션을 좀 더 줍니다. 툴즈에 세팅에 들어가시면 에디터에 탭을 빈칸 몇 개로 할까요? 라고 정할 수도 있어요. 2개 또는 4개예요. 근데 4개로 해주세요.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레포트를 제출할 때 이걸 2개로 해서 제출하면 제가 그 모든 소스를 모을 때 힘들어요. 다 바꿔야 되잖아, 내가. 그래서 우리는 디폴트로 4개로 되어 있는데 꼭 4개로 하도록 합시다. 네. 자, 지금부터 숫자 3개를 입력받아서 가장 큰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제출해요. 그게 숙제였고, 지금 보시는 이 코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무난한 방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잠시만요. 좀 옮겨서. 네, 제가 볼 때는 이 방식이 가장 무난한 방식인데 이걸 한번 보죠. 3개의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내보내면 편하겠죠. 그죠? 안내 메시지를 해주는 버릇을 들이시면 좋아요. 그리고 3개의 숫자를 입력받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input이라는 함수는 문자열 형식으로 반응하니까 int 함수를 이용해서 int로 바꿔줘야겠죠. 여기까지는 다들 똑같아요. 여기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코딩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 코드를 잘 봐요. 어떻게 되죠? 우리 논리 연산자가 있군요. 이렇게 쓰면 A가 제일 크면 이라는 거죠. A가 B보다 크거나 같고 C보다 크거나 같고니까 A가 제일 크면 그때 바로 출력하지 않고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 값을 담아둡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if문을 만족하지 않으면 A가 제일 큰 수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B나 C 중에 제일 큰 수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elif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죠? 이때 elif를 쓴다고요. 그죠?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새로운 조건을 체크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B가 C보다 크거나 같으면 B가 큰 수가 되는 거고 아니면 C가 큰 수가 되는 거죠. 이때는 else를 쓰면 돼요. 이렇게 최대값을 저장해 놓고 그 밑에 최대값을 출력해 주면 되겠죠. 프린트 문을 쓰는 방법이 2개 정도가 있군요. 이렇게 콤마로 여러 값을 분할해서 표시할 수도 있고 덧셈 기호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덧셈 기호는 문자열끼리 더하는 경우니까 요 값을 string이라는 함수로 문자열로 바꿔줘서 더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해도 될 거고요. 이렇게 출력해도 됩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코드가 가장 스탠다드예요. 그럼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푸는 경우를 한번 보죠. 이 부분에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죠? 이 괄호가 없어도 되죠. 네. 이 괄호가. 근데 이 괄호를 쓰는 친구는 아마 다른 언어의 습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도 되는 것을 쓰는 거는 낭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있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코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코딩 스타일을 맞춰야지 다른 사람 코드를 읽기가 쉬워지고 다른 사람도 내 코드를 읽기 쉽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쓰는 스타일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문의 양쪽에 괄호를 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이 코드는 앞에서 봤던 일종의 제가 추천하는 스탠다드 하고 뭐가 다른가요? 그냥 그 맥스 값에다가 새로운 변수에다가 넣지 않고 바로 출력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산을 하는 부분하고 출력을 하는 부분을 저는 나누어요. 그래야지 코드를 읽기 쉽습니다. 이 부분은 계산하는 부분과 비교 계산이죠. 계산하는 부분과 출력하는 부분이 섞여 있잖아요. 저는 비추예요. 그래서 각각의 코드 조각조각들이 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분리해서 코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 코드도 정답을 출력하죠. 그죠? 그렇지만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달라요? if를 3번 썼어요. 이 맞습니다. 큰 차이점이에요. 얘는 if는 하나죠. 네. if는 하나예요. if는 하나에 elif를 쓴 거죠. 근데 얘는 if문이 3개예요. 예를 들어서 ABC가 어이구, A, B, 뭐야? B, C가 1, 2, 아니다. 3, 2, 1이라면 이렇게 대입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이렇다면 이 조건문이 만족하나요? 네. 만족하죠. 그러면 네. 이 프린트문이 출력되죠. 네. 그 다음에는 네. 이 if문이 실행돼요? 네. 예, 실행할 필요가 없는데 실행하죠. 네. 그죠?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코딩하는 게 정답이에요. 결과는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더 효율적인 코드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라고 마이크에 답을 주셔야 됩니다. 한 분이라도. 그러니까 이 코드가 얘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이 코드는 중간에 하나의 조건이 만족되면 그걸 일을 하고 그 다음 일은 하지 않죠. 아예. 그렇지만 이 코드는 어떤 조건이 만족해서 일을 하고 나서도 불필요하게 또 조건을 체크해요. 그죠? 아래처럼 하시는 게 강추입니다. 그럼 else문도 안 좋은 건가요, 혹시? else는 필요할 때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이 else문은 이 위에 조건 2개에서 체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C가 최대값인 경우가 살아있잖아. 네. 그러면 else를 꼭 써야지 C가 출력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주석 달 때 코멘트하고 한 칸 띄웁니다. 이렇게. 이게 읽기가 저는 좋아요. 뭐 하여튼 다른 사람의 코딩 스타일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뭐가 달라요? 이 코드가 제일 첫 번째 봤던 코드랑 뭐가 달라요? 불리한 전자가 3개나 들어가요. 맞습니다. 얘는 매 부분마다 3개의 숫자를 다 비교하죠. 네. 근데 얘는 처음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A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B와 C만 살펴보는 거죠. 얘가 더 효과적이죠. 네. 예. 그런 차이를 하나하나 보시는 게 좋다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C나 자바에서는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sorry.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수학에서 쓰는 것처럼. C나 자바는 이런 기능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비추입니다.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비추예요. 왜냐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true 나와요.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false. 예, false가 나올 거예요. 저는 복잡하게 혼동을 느낄 수 있게 코딩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지금 예, false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이상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저는 비추예요. 이렇게 하면 수학에서 봤던 것처럼 비슷해서 읽기는 편한 면도 있는데 그건 각자가 알아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씁니다. 누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학생들 중에. 저는 이거 비추예요. 저는 비추예요. 별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이렇게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메시지가 좋네요. 사용자하고 친화성 좀 생각하면 좋겠죠. 이 코드는 어때요? 이거는 어떻게 푸는 거죠? A, B 두 개를 먼저 비교하고 거기서 큰 값을 찾아서 그 값이랑 C랑 찾는 거네요. 뭐 논리도 괜찮아요. 그런데 좀 읽기가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뭐 본인이 판단을 하십시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마이너스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레포트는 모두 공개했으니까 제가 따로 성적을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른 친구들도 다 코드를 보게 허락을 했으니까. 이 친구는 아마 수업 중에 배웠던 방법들 다 써서 한 3가지 방법으로 풀어서 제출한 친구인데 그 중에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근데 연습하는 건 좋습니다. if문 안에 또 if문을 넣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논리 연산자를 쓰시라고 했죠.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연습해 봤다는 것 자체가 훌륭하십니다.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max라는 함수가 있어요. if문 안 쓰고 max 하면 3개 값 중에 최대값을 출력해줘요. 리턴해줘요. 이 함수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텐데 굉장히 융통성이 높습니다. 지금 코드를 보시면 정수가 들어가든 실수가 들어가든 또 그 개수가 몇 개든 상관없어요. 또는 문자열끼리도 대소를 비교해요. A보다 C가 큰 수입니다. 그러니까 F라고 바나나하고 max를 하면 바나나가 돼요. A보다 B가 큰 수니까. 하여튼 max라는 함수 굉장히 융통성 있는 함수고 파라미터의 개수나 타입에 상관없이 최대값을 찾아준다. 그리고 그걸 반환한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함수를 배우지 않은 상태라서 이 함수는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예, 주석은 이렇게 다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다는 게 훨씬 보기 좋습니다. 한 칸 띄우는. 네, 이건 뭐 위에서 했던 거고요. 제가 왜 이렇게 코드를 했냐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코딩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장점은 받아들이시고 단점은 필터링 하시고 하시면 돼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이 친구들 다 집중하고 있나? 예, 질문하세요. 그럼 혹시 음, 그 맥스 함수를 이용할 때 음. 숫자랑 문자랑 같이 넣게 된다면은 문자가 먼저 나오나요? 아니면 숫자가 먼저 나오나요? 그러게 나는 그 생각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죠. 이거 셀을 하나 만들어서 (1이랑) A랑 한번 비교해보죠. 안 되네요. 예, 문자열과 숫자는 같이 파라미터로 쓸 수 없군요. 좋은 질문입니다. 무조건 요게 에러 메시지가 그런 말이죠. 맥스 함수 안에 아마 비교 연산자가 쓰이는 것 같은데 이 크다라는 비교 연산자는 요 두 개 간에는 비교를 못 하네요. 라는 말은
1이 A보다 큰지를 비교를 못하네요. 동일한 에러 메시지죠. 네. 예. 자꾸 그런 이렇게 하면 되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저는 기본적인 제 철학이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는 문법 설명을 하나도 듣지 않고 배웠는데 왜 파이썬은 문법 설명을 들어야지 배울 수 있는지가 저는 의문이에요. 저는 문법 설명 없이 배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문법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예제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직관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해야지 풀밍을 잘한다. 땡. 직관과 그리고 논리력 서로 다른 능력인데 직관과 논리력만 있으면 저는 배울 수 있다고 봐요. 수리는 몰라도 돼요. 야, 또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때 그 첫 번째 예제 보고서 질문 있는데요. 네. 그 input max 값이 그때 가정문마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마다 변수 값이 지금 제가 보기로는 변수 값이 계속 그때마다 계속해서 계속 바뀌는 걸로 보이는데 이건 최종 값은 그럼 덩어리가 계속해서 세 개의 덩어리로 보는 것이 맞는 건가요? 지금 이 코드 보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질문을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if에서 한 덩어리, else if에서 한 덩어리, else에서 한 덩어리로 해서 그렇게 해서 봐야 하는 건가요? 변수. 덩어리라는 게 뭐죠? 이 변수는 네. 같은 변수예요. 근데 저게 출력을 했을 때 A는 10이라고 하고서 또 한 번 더 A는 20이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값이 A는 20으로 출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요렇게 될 때는 근데 어떻게 된다고 이해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이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 이 경우. 네, 근데 예를 들어 저렇게 선언을 하고서요. 또 한 번 더 엔터를 치고서 다르게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될 때랑 뭐 이렇게? 지금 조건문에다가 변수를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문에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일반적으로 변수를 선언을 할 때랑 이게 같게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은 다르게 돌아가는 건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이해 잘 못했어요. 규영아, 나중에 메일로 네. 좀 보내볼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메일 읽고 다음 시간에 말을 해줄게. 네. 오케이, 고마워. 예, 그러면 오늘 수업을 한번 나가볼 텐데요. 한번 나가보죠.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었죠? 요 공유를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했었죠. 이 페이지 맞나요? 네. 그죠?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은 기본적인 입출력문, 입출력 함수, 그리고 연산자, 그리고 연산자 중에 관계, 논리 여러 연산자가 있었죠. 그리고 조건문 중에 if, elif, else 이런 것들 배웠었죠. 제어문,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바꾸는 제어문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조건문, 반복문. 이제 반복문 배우면 됩니다. 반복문이 파이썬에서 종류가 여러 개인데 제가 좀 잠깐 올렸어야 되나? while 반복문이 있어요. 이게 가장 심플해요. 그래서 while 반복문 먼저 한번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면도하니?
아,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하라라는 미션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1부터 10까지. 맞습니까? 예. 네. 근데 1부터 10까지는 참고하겠어. 1부터 100까지는. 힘들죠. 힘들어요. 아, 그래도 나는 참을성이 좋으니까. 1부터 1000까지는 이제 못합니다. 그죠? 그럴 때 반복문 쓰면 돼요. 반복문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반복되는 일이 있으면 그 규칙을 패턴을 찾고 그걸 반복문으로 구현해 주면 되죠. 여기서는 규칙이 뭐예요? 다 프린트문인데 출력되는 숫자 파라미터만 다른 거죠. 네. 이런 네. 패턴을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while문을 이용하면 이렇게 코딩할 수 있습니다. 제가 while문의 구조를 설명 안 드리고 여러분이 그냥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i라는 변수에 1을 넣고 그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 요 while문의 body를 실행하는구나. 당연히 while문의 body는 if문의 body처럼 들여쓰기로 표시하는구나. while문 어떻게 쓰는지 직관적으로 아시겠어요? 네. 이 i라는 변수를 미리 왜 선언하고 값을 1로 초기화했죠? while문이 몇 번 돌지를 여기서 검사하는데 한 번 돌 때마다 1씩 증가시켜 줘야지 10번 카운팅을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 루프를 돌릴 때 몇 번 돌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while문 밖에서 이렇게 값을 초기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돼요. 변수 i를 1부터 10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i를 출력한다. 예. 이 형태를 한번 눈에 익혀 두시고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덧셈을 한번 구해보죠. 1부터 10까지 55. 얼마라고? 1부터 10까지 합이? 55입니다. 예, 1부터 55. 잠시만요. 요렇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아까 코드를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썸이라는 변수를 하나 추가하고 1부터 10까지 한 번씩 하나씩 더해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while문의 body에서 해당하는 i 변수를 썸에 계속 더해 넣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 썸에다가 i를 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썸에다가 i를 더해서 그놈을 다시 썸에 넣으니까 썸에다가 i를 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시나 보네. 어때요?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1학년 수업을 해보니까 네. 조건문하고 반복문을 잘 못 써요. 여기서 시간을 좀 들이셔도 됩니다. 이걸 우리말로 읽으시면 돼요. 썸이란 변수는 1부터 10까지 하나씩 더해 넣을 건데 더한 값을 보관하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0으로 초기화를 해야 되죠.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 안에 쓰레기가 있어서. 그리고 아까 i는 while문 반복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래서 i를 10까지 0부터 10까지 1씩 증가시켜가면서 반복하다가 매번 단계에 그 i 값을 썸에 더해 넣는다고. 그래서 i를 1에서 10까지 쭉 1씩 증가시켜 가면서 썸에다가 이 값을 더해 넣죠. 이렇게 더해 넣는 거예요. 그러면 while문이 다 끝나고 나면 썸에는 55가 남아 있겠죠. 그놈을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읽기가 잘 되어야지 쓰기도 잘 됩니다. 프로그래밍도 똑같아요. 남의 코드를 잘 읽을 수 있어야지 내가 내 코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코드를 계속 많이 보면
적응이 됩니다. 지금은 아마 어색할 텐데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이 코드는 뭐가 잘못됐나요? 에러 메시지를 보시면 에러 메시지가 뭐죠? 들여쓰기를 안 했어요. 네, 인덴테이션 에러라고 하죠. 에러 네. 메시지를 잘 읽으시면 돼요. expected indented block, 들여쓰기가 된 블럭이 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뜻이죠. 여기에 들여쓰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들여쓰기 중요하다. 아, 여기서 콜앱 한번 가보죠. 새로 공유를 해서 콜앱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코드 보이시나요, 다들? 네. 처음에 봤던 코드입니다. 그죠? 네. i를 해서 1씩 더하지 말고 2씩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수함수. 짝수만 네, 나오지 홀수. 않아요? 예, 홀수만 나오네요. 수만. 예. 네. 그죠? 아, 1부터 뭐. 예, 1부터 더하니까. 그러면 짝수만 출력하려면 0부터 해서 2씩 더하면 되겠죠. 네. 예,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예제 코드를 자꾸 업데이트, modify 해보시면 돼요. 연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처럼 지금 이 코드는 1부터 10까지 더하는 코드고, 그죠? 그럼 1부터 10 사이에 홀수만 더하려면 얘만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맞죠? 음, 예, 그렇게 자꾸 고쳐 나가면 돼요. 이렇게 짝거나 같다를 빼면 10은 더해지지 않는 거죠. 그죠? 예. 예, 이 에러 메시지는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while문에 body가 없어. 이렇게 비워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에러 날 것 같습니다. 에러가 똑같은 에러가 날까요? 다른 에러가 날까요? 다른 에러 정말? 아닌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에러가 나요. 음. 라는 말은 이런 빈줄은 아무 의미 없다고. 그런데 나는 이 코드는 뭐 별도의 코드고 여기 별도의 코드가 있는 거고 여기 while문의 body는 비워두고 싶어. 나중에 점심 먹고 코딩을 하고 싶어. 근데 다른 코드는 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코드야. 그럴 때는 여기에 패스 하시면 돼요. 어, 패스 하면 돼요. 지금은 아무 일 안 할 거야. 패스입니다. 지금 뭔가 오류가 난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됩니다. 일단은 넘어가죠. 자, 여기까지가 끝이군요. 자,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